남편은 이혼하자며 저를 개털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이 넓은 집을 지키는 아내였죠. 돌아온 그이가 제게 건넨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죠.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위자료는 2차로 대신하죠. 저는 그날 남편이 마련했다는 새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여자와 꾸며놓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제 모든 절망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죠. 남편의 노트북에는 돈을 숨겨놓은 금고의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나는 개털이 아니라 개털을 만드는 사람이다. 아들은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해외에 돈을 빼돌린 모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비자금을 동결시키는데 성공했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2차로 대신하죠.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제 변호사에게 전화했죠. 저희 집은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였어요. 화사한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지면 집이 그렇게 넓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이후로 그 햇살은 제게 쓸쓸함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서 전 늘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그이가 돌아와 이 넓은 집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주리라 믿었으니까요. 당신 믿고 떠나. 우리 식구들, 당신이 잘 부탁해. 3년 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3년간의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남편의 생일에는 텅 빈 식탁에 미역국을 차려놓고 혼자 먹기도 했고요. 지독한 몸살에 혼자 알아누웠을 때는 혼자 힘겹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에 다녀와야 했죠. 그 모든 시간을 저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오후였는데 제 심장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3년 만에 보는 그이의 얼굴은 어떨까? 마중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집에서 조용히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요. 현관문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딩동. 마침내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잘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3년 만에 저를 안아주는 대신 묵직한 캐리어를 거실 한쪽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지? 이제는 각자 편해질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남편은 그저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이혼합시다. 충격보다도 씁쓸한 기분이 먼저 들더군요.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믿음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의 기다림이 이 비수 같은 한마디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외로움은 극심한 배신감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눈빛은 그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재산은 정리해서 당신 몫을 충분히 줄게. 자유라는 말과 충분이라는 말이 그렇게 비웃음처럼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연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타워 팰리스라는 완벽한 공간에서 살았지만 저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이곳이 안식처가 아닌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제게 당신을 위한 집이라며 새로운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와 따뜻한 조명,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분위기까지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남편이 저와는 다른 사람과 꾸민 새로운 가정 같았습니다. 어때? 당신 취향에 맞을 것 같아서 미리 꾸며놨어. 아,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3년 출장은 저와 이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함께 청첩장 시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죠. 이게 무슨 짓이야?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건 분노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죠. 왜 3년 동안 나를 속였어?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제 물음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그냥 당신한테는 이혼이라는 시간을 천천히 준비할 여유를 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네. 남편의 위선적인 말과 뻔뻔한 표정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 삶과 사랑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추악한 속내를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꾸며놓은 신혼집 같은 공간에서 저는 극심한 치욕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나와 다시 타워 팰리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삶은 남편의 배신과 함께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죠. 그때 며칠 전 남편이 제게 건넸던 낡은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당신 쓰던 거니까 혹시 필요하면 써. 그는 마치 쓰레기라도 넘기듯 퉁명스럽게 말했었죠. 제게 더는 필요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그의 이름으로 된 폴더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조합해보니 쉽게 풀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몇 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자산 목록, 다크와 비트코인 지갑 정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남편의 해외 출장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내역, 차명 계좌, 그리고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목록까지.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모든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돈을 노린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저의 삶을 통째로 훔치려던 추악한 음모였죠. 제 절망은 순식간에 불타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위선과 잔인한 속내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고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으로 당신을 짓밟아 줄 거야. 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젠 그를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의 계획을 이용하여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낡은 노트북은 저를 무너뜨리려던 남편의 무기가 아니라 제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의 낡은 노트북에서 발견한 진실은 저를 깊은 절망에서 끌어내 불타는 복수심으로 만들었죠. 그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며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으로 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10년 전 잠시 취미로 참여했던 재테크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사람, 김은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지금은 여의도의 큰 빌딩에서 자신의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죠. 저를 조롱하고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하려면 저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여의도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선주 씨, 오랜만이에요.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노트북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까지.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자료는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제가 노트북을 그녀에게 내밀자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노트북을 받아들고 파일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저지른 꼼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설명해 주었죠. 남편은 제가 재산에 관심이 없는 돈만 아는 여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으로 그를 철저하게 짓밟아줄 생각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털이 아니라 개털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 김은아 씨와 함께 복수 계획을 세운 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타워팰리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저를 조롱하러 온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끌고 내려온 남편은 이혼 합의서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편해져야지.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나한테 오겠다는 건가요? 남편은 제 질문에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정리? 내가 힘들게 이룬 것들을 왜 정리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타워팰리스도, 이 차도, 내가 이룬 모든 걸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 위자료는 이 차로 대신하죠.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남편은 마치 제게 자비를 베푸는 양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저는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건네준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흡족한 미소를 짓더군요. 서명을 마친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은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김은아 씨로부터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비자금 계좌 동결 완료, 차량명의 이전 절차 완료.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하고 남편의 주머니에 있던 차 키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남편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서 차 키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 차, 이젠 당신 소유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적인 표정은 제가 처음으로 맛본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차 키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다음 날 낯선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타워 팰리스 거실에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법정의 심판관처럼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변호사와 부모님께 맡기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잘 만나서 호의호식했으면 됐지. 돈 욕심에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이혼 소송을 걸면 우리 집안 체면은 뭐가 되겠니? 아들이 밖에서 고생하며 벌어온 돈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변호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라고 적힌 서류를 내밀더군요. 남편이 이전에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그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이 소송을 계속하면 내 아들 장래에도 좋을 게 없을 거다. 괜히 남편 망신시키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고 쥐 죽은 듯 살아.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체면을 빌미로 제 아들까지 협박하는 말이었죠. 평생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제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들은 저를 집안 망신의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를 모욕하는 그 모습은 제가 지난 30년간 겪었던 수많은 억울함들을 한순간에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며느리 노릇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제가 먼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드님께서 3년 동안 준비한 일이었고요. 제가 왜 아드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제 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서명이나 해. 이혼 소송을 하면 너만 손해다.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체면을 지키려는 추악한 욕심만이 가득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비열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가족의 체면을 걸고 나왔다면 저는 그들의 체면을 산산조각 내줄 생각이었죠. 시부모님께서 집을 떠나신 후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프고 끔찍했던 것은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그들에게서 받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저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었죠. 그때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었죠. 엄마, 저 지금 공항이에요. 곧 집으로 갈게요. 아들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와라크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었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이제 혼자 울지 마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혼을 통보했다는 사실과 시어머니의 추악한 행동까지 모두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그는 제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모든 고통을 이해해 주었고 아버지가 저지른 행동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비열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의 컴퓨터 공학 지식은 복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버지의 노트북을 확인했고 거기에 남아있던 흔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 때 사용했던 아이디, 접속했던 서버 기록, 이메일 주소, 모든 정보가 아들의 손을 거쳐 분석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들, 내연녀에게 보낸 은밀한 메시지, 그리고 비자금 계좌가 보관된 해외 서버의 경로까지 아들은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저도 엄마의 복수를 위해 함께 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에 맞서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잃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굳건한 연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아들, 단둘의 든든한 동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 모자는 한 배를 탄 든든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 내내 사용했던 노트북을 들고 저는 아들과 함께 제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컴퓨터 공학 전공을 살려 노트북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사용했던 서버 기록이에요. 아들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외의 복잡한 서버를 통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밤낮으로 그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비트코인 지갑과 차명 계좌의 경로가 하나둘씩 드러났죠. 저는 남편이 제게 준 노트북이 사실 그의 모든 비리를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돈을 숨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메일 내용을 보니 해외 사업 파트너와 공모해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까지 시도했네요. 아들의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 저와 아들을 속이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추악한 욕망은 돈과 재산을 넘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저에게 단순한 재산 분할 소송을 넘어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사용했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해외 사업 파트너와의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공증받고 남편의 꼼꼼했던 재산 은닉 계획을 역이용하여 더욱 치밀한 복수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이런 걸 알아낼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기에 그는 제가 이런 일을 벌일 능력도 용기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돈만 아는 여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와 아들, 이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남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정리한 후 저희는 다시 김은아 씨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의도의 고층 빌딩 사무실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든든한 요새처럼 느껴졌죠. 아들은 노트북에 담긴 모든 자료를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김은아 씨는 자료들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완벽한 증거 자료예요. 아들의 칭찬에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복수를 위한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안도했습니다. 김은아 씨는 더 이상 이혼 소송이 아닌 남편을 상대로 한 완벽한 복수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우선 아드님이 찾아낸 비트코인 지갑과 해외 계좌를 압류하고 동결하는 절차부터 시작하죠. 남편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겁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니까요. 하지만 김은아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언론 플레이입니다. 남편의 추악한 행동과 비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소재예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그의 허울 좋은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시나리오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과 명예를 쌓아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회적 연결고리까지 끊어낼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당신을 찾아와 무릎 꿇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가한 모든 모욕과 배신을 갚아줄 시간이었죠.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복수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제가 직접 이혼 서류를 건네줄 겁니다. 이제 제게 남은 감정은 분노와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수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긴 후 제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모든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그는 다급하게 저를 찾았고 저는 타워 팰리스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이 모든 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 그는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외롭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의 위선적인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을 운운해요. 당신이 가족을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과 당신의 명예뿐이었잖아요.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절박함에서 비열함으로 바뀌었죠. 그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서며 협박했습니다. 좋아,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이혼 소송을 걸면 당신 평판도 끝이야. 내가 당신에 대한 온갖 소문을 퍼뜨릴 테니까. 당신이 내연녀가 있어서 이혼하는 거라고. 내 명예가 더럽혀지는 만큼 당신도 깨끗할 수 없을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김은아 씨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대비했으니까요. 그는 제가 이전에 흘렸던 눈물과 약한 모습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짓을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제가 얼마나 더 자세히 알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남편은 제 말에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추악한 절규를 내뱉으며 로비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가정법원 이혼 소송 재판장이었죠. 저는 아들과 김은아 씨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시부모님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히 자신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멸시하는 듯한 시선에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죠. 재판이 시작되고 남편 측 변호사는 저를 도내 눈이 먼 탐욕스러운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남편의 성공에 무임승차했으며 이제 와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뻔뻔한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내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의 노력과 희생을 배신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의 주장이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죠. 재판장님, 피고 박도연 씨가 해외 출장 기간 동안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와 비자금 은닉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 변호사는 남편의 해외 비리, 불법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내연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찾아낸 증거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부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 박도연은 본인의 유책 사유를 덮기 위해 원고인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 위자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판장 안에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저의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숨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당당한 주인이었죠.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 드러나자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절규하며 쓰러졌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해졌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동안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억울함을 씻어내고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제 삶의 완벽한 승리가 선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나고 저는 아들과 변호사와 함께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저는 마음 한편의 허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 드러났고 저는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와 저를 휘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가 이긴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제게 위로가 되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재판 내내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재판에서 모든 것을 잃은 개털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척하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욕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몇몇 계좌는 아직 동결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기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요. 아들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법정에서 저에게 패배했지만 자신의 해외 비자금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님,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승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제 눈빛에서 타오르는 의지를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들 것입니다. 저의 완벽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상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오랜 친구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소는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찾아가던 집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선주야,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보자고 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배신과 모욕, 그리고 법정에서의 싸움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내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주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한편으로는 널 부러워했었어. 완벽한 남편의 잘생긴 아들의 펜트하우스에 내 삶은 완벽해 보였으니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혼자 감당했던 외로움을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속 깊이 쌓였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보낸 3년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하다, 선주야. 우리가 그때 너의 외로움을 눈치채지 못해서. 친구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에 저는 억눌렀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슬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편이야. 남편 그 인간, 우리가 다 같이 혼내주자. 저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제 마음속에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복수를 위한 힘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용기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저를 짓누르는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쌓였던 한을 풀고 저는 남은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죠. 저는 남편이 해외에 은닉한 비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기에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던 것이었죠. 엄마, 아버지의 사업 설명회가 다음 주에 열린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들이 제게 알려준 정보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정직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내는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김은아 씨, 남편의 사업 설명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 김은아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 그의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그의 비리 사실을 담은 자료를 은밀히 전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를 믿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용하여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 그의 투자자들을 만났고, 그가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료는 당신의 투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돈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제 말을 들은 투자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단지 복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비열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그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의 새로운 무대를 박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투자 설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재기를 막으려면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한방이 필요했죠. 그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습니다. 이선주 씨 되시죠? 박도연의 아내. 낯선 외국인 남성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편의 해외 사업 파트너였던 마이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가 남편의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박도연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박도연은 저를 이용하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속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복수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해외에서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도움으로 찾아낸 증거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자료들이었죠. 당신이 가진 복수심과 저의 복수심이 합쳐지면 박도연은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그의 제안은 저에게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자료들을 살펴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세탁하고 어떤 사람들과 거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당신도 박도연의 추악한 민낯을 알리고 싶겠죠. 제가 그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찾은 증거는 남편의 모든 비리를 입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마이클이 가진 증거들은 그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저와 마이클의 복수심까지는 계산에 넣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의 복수 시나리오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사업 설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 컨퍼런스 홀이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남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성공을 꿈꾸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 김은아 씨, 그리고 마이클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 모든 걸 잃고도 또다시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클과 김은아 씨는 미리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가 가진 모든 비리 자료를 넘겼습니다. 기자들은 자료를 확인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박도연 씨, 해외 비자금 은닉과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와 마이클을 번갈아 보며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이혼 소송 때문에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대서특필했고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분노에 차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까지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사라지고 오직 절규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졌소. 당신의 지혜와 능력에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단순히 돈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인격과 능력 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무릎 꿇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쌓였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감정을 지배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되찾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성공과 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껍데기 같은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번잡한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곳이었죠. 이삿짐을 정리하며 저는 작은 공간이 주는 소박한 안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도 펜트하우스의 안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한 사람이었죠. 엄마, 여기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요? 아들은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유산이야. 저는 과거에 취미로 했던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지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무시당했던 저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죠. 저는 작은 규모의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했고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며 저는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화려한 보석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저의 재능과 가치를 되찾은 공간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었죠. 저는 이 공간을 단순한 집이 아닌 나만의 유산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는 더 이상 복수라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만이 가득했죠. 복수가 끝난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은아 씨와 함께 작은 투자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화려했던 타워 팰리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제 이름으로 된 저만의 첫 번째 일터였죠. 저는 그곳에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재테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 버는 법이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을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강의를 시작하며 저의 지난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 돈 걱정 없이 살았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경험, 그리고
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강의를 듣던 분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눈빛에서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읽을 수 있었죠. 돈은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쫓는 삶이 아닌 돈으로 행복을 만드는 삶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제 자신을 치유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죠. 어머니, 강의 정말 좋았어요.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강의가 끝난 후 아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고 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강의는 많은 분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죠.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허름한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득 배가 고파져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의 모습은 펜트하우스에서 수트를 차려입고 와인을 마시던 남편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그는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의 한 사람이었죠. 손님, 뭐 드시겠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척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를 보며 분노나 연민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잘 지내세요? 제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저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를 보며 느꼈던 감정은 분노나 연민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마주한 담담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추락은 저의 복수의 끝이었지만 제 삶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과거의 모든 기억과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꺼내 태우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저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오직 저 자신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그리고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한 후, 제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향했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번 돈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것은 저를 얽매이게 했던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 위해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에도 행복해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누군가를 짓밟는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행복을 나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주세요. 제가 건넨 봉투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원장님은 제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돈은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지만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이후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통해 얻은 새로운 가치관은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잃었던 자존감은 물론 삶의 목적까지 되찾게 되었죠. 이제 돈은 더 이상 저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타인의 행복을 창조하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매 순간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재테크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널리 퍼져나갔죠. 어느 날 저는 한 대학교로부터 특별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강연장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제 삶의 여정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기를 통해 제가 가진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겸손과 재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키워나가세요. 제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머니 같으세요. 저희 할머니도 항상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학생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생 멘토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제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죠.